내일 아침 밖으로 나갔는데 하늘에 거대한 빛의 띠가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걸쳐 있다면 어떨까요? 달보다 밝고 낮과 밤 모두 또렷하게 보이는 거대한 호입니다. 얼핏 외계 행성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과학자들은 약 4억 6,600만 년 전 지구 하늘이 실제로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지구가 한때 토성처럼 고리를 가졌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리는 최대 4천만 년 정도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하늘 풍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후변화와 대멸종까지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달이 떠 있는 밤하늘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에 고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구는 태양과 너무 가까워 토성처럼 반짝이는 얼음고리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암석과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희미한 띠가 하늘을 덮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위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적도에서는 고리가 머리 위를 가르는 가느다란 선처럼 보였을 것이고, 적도에서 조금만 떨어진 지역에서는 하늘 한가운데를 길게 가로지르는 거대한 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고리는 점점 낮아져서 거의 수평선 바로 위에 희미한 빛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중위도 지역에서는 고리가 가장 인상적인 모습으로 펼쳐졌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더 극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고리 속 먼지가 낮 동안 받은 햇빛을 밤 쪽으로 흩뿌리면서 달보다 더 밝은 은은한 빛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고리 반사광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런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질학 기록에는 지구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약 4억 6,6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는 운석과 관련된 원소, 특히 엘리온 콘드라이트와 연결되는 물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납니다.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설명은 소행성대 어딘가에서 큰 천체가 부서졌고 그 잔해가 태양계 안쪽으로 퍼져 지구에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호주 모나시 대학교의 앤디 톰킨스 연구팀은 조금 다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판구조복원 모델을 이용해 지금 확인되는 21개 충돌 분화구가 4억 6,600만 년 전에는 지구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가 특이했습니다. 분화구 21개가 모두 당시 적도에서 30도 이내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소행성 잔해가 태양계 안쪽으로 무작위로 퍼졌다면 충돌 흔적도 지구 전역에 넓게 퍼져야 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적도 부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배치가 우연히 나올 확률을 약 2,500만 분의 1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2022년 앤서니 러깅 연구팀은 화성과 달, 그리고 지구의 대형 충돌 분화구들을 비교하면서 지구에서만 충돌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보존 편향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열대 지역에 생긴 분화구가 더 잘 남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도 집중 현상이 과장돼 보였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화성과 달에서는 같은 시기에 뚜렷한 충돌 급증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 반론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톰킨스 연구팀은 오히려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정말 소행성대에서 파편이 대량으로 날아왔다면 화성과 달에도 비슷한 흔적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파편이 지구 주변 궤도에만 한동안 머무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조성력에 의해 부서졌고 그 잔해가 지구 둘레를 돌면서 고리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의 핵심에는 로슈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위성이 행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을 때 행성의 중력 차이 때문에 산산이 찢어질 수 있는 경계거리입니다. 지구의 경우 단단한 암석 덩어리라면 지표면에서 약 3,100km 위중력으로 느슨하게 뭉친 잔해덤이라면 약 15,800km 위 정도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생각보다 전혀 불가능한 높이는 아닙니다. 소행성이 이 경계 안으로 들어와 부서지면 처음에는 파편들이 매우 불규칙한 타원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파편들끼리 끊임없이 부딪히며 운동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무질서했던 궤도는 점점 원형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적도를 따라 도는 납작하고 얇은 원반 구조로 가지런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원반이 결국 적도면에 정렬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라 적도가 약간 불룩한 회전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주변 물질에 미세한 토크를 가하고 기울어진 궤도를 서서히 적도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어지럽게 흩어진 잔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구 적도를 따라 도는 얇은 고리로 정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지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17년 연구는 화성의 위성 포보스가 약 7천만 년 뒤 로슈 한계 안으로 들어가 부서지면서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더 나아가 화성이 과거 여러 차례 고리 위성 순환을 겪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도 비슷한 과정을 한 번 이상 겪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구 자체도 아주 오래전 거대한 충돌 이후 고리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달의 기원 시나리오는 원시지구와 화성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충돌해 나온 잔해가 먼저 궤도의 원반을 이루고 그 물질이 다시 뭉쳐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주변에 고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일 자체가 아주 낯선 현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르도비스기 지구에 고리가 있었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하늘 경관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리 속 먼지와 암석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지표로 떨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 적도 부근에 충돌 흔적이 집중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측되는 분화구 분포와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 고리가 당시의 대규모 한랭어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후기 오르도비스기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약 8도에서 10도 정도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히르난티안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시기는 대략 4억 6,300만 년 전부터 4억 4,400만 년 전 사이입니다. 고리가 햇빛 일부를 가리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높아도 지표 냉각을 촉진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빙하기는 후기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의 중요한 배경으로도 자주 거론됩니다. 당시 해양 생물의 약 85%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리가 그 모든 것을 단독으로 설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돌 기록과 기후 사건이 같은 시기적도 부근 패턴과 맞물린다는 점은 분명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리는 왜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궤도 붕괴가 꼽힙니다. 지구 동기 궤도보다 안쪽을 도는 물질은 지구 자전보다 더 빠르게 공전합니다. 이때 고리 물질은 조금씩 에너지를 잃으며 더 낮은 궤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구 외기권의 아주 희박한 대기 저항까지 더해지면 수많은 공전을 거치며 고리 물질은 점점 아래로 끌려 내려옵니다. 결국 대부분의 작은 입자는 대기권에서 타버리거나 먼지처럼 내려앉았을 것이고 더 큰 조각은 때때로 불덩이처럼 떨어져 적도 부근 어딘가에 충돌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은 없었지만 만약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태양과 자기장도 고리를 서서히 깎아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하전 입자는 고리 물질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입자 일부는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 상층 대기로 흘러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희미한 오로라 같은 빛이 고리 주변이나 극지 상공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빛은 곧바로 고리 물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달의 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이 지나갈 때마다 특정 거리의 고리 입자에는 반복적인 중력 교란이 생깁니다. 이런 공명 효과는 일부 입자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다른 일부는 안쪽으로 떨어뜨리면서 고리의 틈을 만들고 붕괴 속도를 더 높입니다. 연구자들이 고리의 수명을 약 4천만 년 정도로 보는 이유도 지질 기록 속 L형 콘드라이트 급증이 그 시점 이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에 지금 고리가 생긴다면 상황은 꽤 심각합니다. 비행기는 고리 높이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떨어지는 잔해는 문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인공위성입니다. 적외도 위성은 시속 약 28,000km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입자와 부딪혀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발사창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위성에는 더 무거운 방호 장비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GPS 통신 인터넷 기상 관측처럼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기반 시스템이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기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리가 적도 부근의 그림자를 만들면 계절에 따라 남북 열대 지역으로 음영대가 이동하게 됩니다. 냉각 효과가 평균 1도나 2도 수준에 그치더라도 재배 시기와 강수 패턴 생태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천문학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주선 발사는 더 위험해지고 전파 통신은 고리 입자에 의해 산란되며 지상 망원경은 고리에서 흩어지는 빛 때문에 더 어두운 천체를 관측하기 어려워집니다. 밤하늘은 훨씬 장관이겠지만 역설적으로 우주를 더 정밀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가설이 던지는 핵심은 단순히 지구에도 고리가 있었을까라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고리 가설은 오르도비스기 충돌 분포 당시의 기후변화 대멸종,
그리고 행성 주변 잔해가 어떻게 형성되고 사라지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구가 지금과 늘 같은 하늘을 가졌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